전설적인 바이킹 라그나 로스브로크는 역사와 허구 그 어딘가쯤에 서 있는 인물입니다. 그는 북유럽의 고전 문학에서는 분명 덴마크와 스웨덴의 왕 시그루드 링의 아들로서 두 왕좌를 모두 물려받은 자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 역사적 실체가 실제로 확인된 적은 없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그의 아들들은 역사 속에서 분명한 실존 인물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유럽 방방곡곡을 누리며 침략과 약탈을 자행한 극악무도한 바이킹들이었으며 한편으로는 지금의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고 현대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3국의 시조가 된 역사인들이기도 하였습니다. 이 위대한 바이킹들의 아버지 라그나 로스브로크, 그는 분명 실존 인물들을 낳았지만 그 스스로는 완전한 실존 인물이라고 볼 수 없는 애매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그는 과연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라그나를 다룬 문학작품들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은 그의 결혼입니다. 그는 평생에 3번의 결혼을 했으며 그중 그의 첫 번째 아내는 라게르사입니다. 중세 덴마크에서 쓰여진 소설 덴마크인의 역사에서 작가 삭소는 그녀를 쉴드 메이든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바이킹의 구성원 중에서는 방패 처녀로 불리는 여성 전사들이 상당수 존재했었고 이들은 남자들 못지않게 용감하게 싸웠다고 합니다. 북유럽 신화에서 나오는 발키리는 이 여인들을 모티브로 하여 창작된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죠. 물론 실제로 여성 전사들이 존재했을지는 아직도 논란 중이긴 합니다. 하여간 소설상에서는 스웨덴 왕 프레가 노르웨이를 정복하여 그 왕을 살해하는 일이 벌어졌고 노르웨이 왕의 손자였던 라그나는 복수를 위해 덴마크로부터 군대를 몰고 오게 되었는데 이때 노르웨이의 쉴드 메이든이었던 라게르사가 그를 돕게 되었고 덕분에 라그나는 할아버지의 복수를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이렇게 용맹한 라게르사의 모습에 반해버린 라그나는 그녀와 결혼하기로 맘먹었고 그녀의 집에까지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그녀의 집 앞에는 곰과 괴가 문 앞에 떡하니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라게르사가 낸 일종의 시험이었는데 라게르사는 라그나의 무력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라그나는 곧바로 곰을 창으로 찔러 죽이고 걔는 목을 졸라 죽였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시험을 잘 통과한 라그나에게 라게르사는 흡족해하였고 두 사람은 바로 결혼하였습니다. 둘 사이에서는 일남 이녀가 있었지만 이 자녀들은 역사적으로는 크게 특별한 행적은 남기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드라마 바이킹스에서는 비온 아이언사이드가 라게르사의 아들로 나오는데 이건 실제 역사와는 전혀 다른 드라마상의 내용입니다. 비온은 어머니가 누군지 정확히 확인도 안 되는 데다 아예 라그나의 아들도 아니라는 설이 있습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 라그나는 라게르사에게 실증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이내 그녀와 이혼하고 덴마크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 후 덴마크에서는 내전이 일어났고 의리의 여인 라게르사는 120척의 배를 이끌고 전 남편을 돕기 위해 출전합니다. 그리고 덕분에 라그나는 전쟁에서 승리하여 덴마크를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라게르사는 라그나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은 채 쿨하게 노르웨이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녀는 노르웨이의 왕인 현 남편을 죽이고 단독 여왕이 되어 노르웨이를 잘 다스렸다고 합니다. 물론 현대의 역사학자들은 이 에피소드를 완전한 창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가 삭소가 가톨릭 이전의 이교의 시대를 여자들이나 날뛰는 무질서의 시대로 묘사하기 위해 만들어낸 이야기라는 거죠.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내용 자체가 상당히 재미있게 만들어져서 작가가 이교의 시대를 꼭 그렇게 나쁘게 본 것만은 아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의 두 번째 아내는 토라입니다. 그녀는 린드웜이라고 하는 용의 한 종류에게 사로잡혀 전혀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용은 그녀를 인질로 잡은 채 그녀의 아버지 헤라우드에게 하루에 소 한 마리씩 자신에게 바치라고 협박을 하고 있던 중이었죠. 여기서 린드웜은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드래곤과는 다르게 날개는 없는 용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뱀으로 묘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헤라우드는 이 용이 자그마하던 시절에 별 생각 없이 애완동물 삼아 자신의 딸에게 줬던 건데 시간이 흘러 이 용은 그녀의 목숨을 위협할 수 있을 정도로 커져버린 것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용은 맹독을 내뿜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어떻게든 딸을 구해야만 했던 헤라우드는 이 용을 처치하는 자에게
자신의 딸을 줄 것을 선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편 이 소식을 들은 라그나는 마침 이혼도 했겠다. 바로 토라를 구하러 나섭니다. 이때 그는 모래와 타르를 잔뜩 묻힌 털 반바지를 입고 나섰는데 그 결과 용의 독을 방어하는 데 성공했고 결국 라그나는 용의 심장을 찌르고 머리를 두 쪽 내어 용을 처치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 일로 인해 털 반바지를 뜻하는 말 로스브로크가 그의 별명이 되어 그의 이름 뒤에 붙게 됩니다. 이제 용을 사냥한 라그나는 헤라우드의 말대로 토라와 결혼하였고 두 사람 사이에서는 에이리크와 아그나르라는 두 사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안타깝게도 얼마 후 토라는 병에 걸려 사망합니다. 그의 세 번째 아내는 아슬라우그입니다. 그녀는 전설의 용사 드래곤 슬레이어 시그루드와 발키리 브린힐드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궁중 내의 암투로 인해 두 사람은 죽게 되었고 그녀는 어린 나이에 양친을 모두 잃고 천의 고아가 되어버립니다. 결국 그녀는 헤이메르라는 양부와 함께 궁정을 떠나 정처 없는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헤이메르는 그녀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커다란 하프를 만들어 그것에 그녀를 숨긴 채로 하프를 켜는 가난한 여행자인 양 위장하여 이곳저곳을 떠돌아 다녔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들은 아케와 그리마라고 하는 부부 도적단의 타겟이 되었고 도적들은 유난히 큰 하프 속에 뭔가 엄청난 보물이 있을 거라 착각한 나머지 헤이메르를 죽이고 하프를 열어보게 됩니다. 당연히 하프에는 보물은 없었고 대신 예쁜 여자아이만이 들어있던 거죠. 그런데 두 부부는 아슬라우그의 미모를 보고 반한 나머지 자신들이 그녀의 양부와 양모로 행세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도둑들에게 그녀를 빼앗기는 것이 두려웠던지 그녀의 이름을 크라카로 바꾸었고 그녀의 미모를 감추기 위해 얼굴에 타르를 발랐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러가 그녀는 아름다운 여인으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라그나의 군대가 마침 크라카가 살고 있는 고을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마침 빵을 굽고 있던 라그나의 병사들이 목욕 중인 크라카를 발견하게 되었고 이들은 타르가 지어진 그녀의 민낯을 보고 말았습니다. 정신없이 그녀의 미모를 감상하던 병사들은 굽고 있던 빵을 홀랑 태워버렸고 이들은 복귀해서 라그나에게 질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라그나가 이들을 질책하다 보니 이들로부터 크라카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역시 이번에도 아내가 없던 라그나는 병사들을 보내 그녀를 데려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결혼을 2번 해본 경험상 라그나는 그녀의 지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한 가지 퀴즈를 냅니다. 그 퀴즈는 옷을 입지도 벗지도 않은 채로 먹지도 굶지도 않은 채로 혼자서도 여럿이도 아닌 채로 올 것이었습니다. 퀴즈를 들은 크라카는 그의 말대로 그물을 입고 양파를 씹으며 개를 한 마리 끌고 라그나에게로 왔습니다. 아슬라우그의 지혜에 반한 라그나는 그녀에게 바로 청혼했지만 그녀는 청혼을 한참 보류한 뒤에 겨우 승낙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라그나를 따라가면서 자신의 양부와 양모에게 엄청난 저주를 퍼붓고 떠났다고 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이바르, 할프단, 우바, 시그루드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실은 드라마 바이킹스에서와는 달리 비욘도 그녀의 아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그가 라그나의 장남이라는 내용은 어느 기록에도 없습니다. 뭐 아무튼 아슬라우그의 아들들은 모두 후대의 위대한 바이킹으로 기록되어 현재까지 이름을 남기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소설 혹은 전설 속 이야기였고 이번에는 실제 역사에서 알려진 그의 위대한 행적에 대해 알아볼 차례입니다. 그것은 바로 파리 포이전입니다. 역사 속 기록에 따르면 이 전쟁을 일으킨 바이킹족 수장의 이름은 라틴어로 레긴헤루스, 즉 고대 북유럽어로 라그나입니다. 물론 그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라그나 로스브로크인지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 인물이 라그나라는 전제하에 이야기를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93년 린디스판 수도원의 약탈 사건 이래로 크고 작은 약탈을 일삼던 바이킹들은 845년이 되어 서프랑크 왕국의 수도 파리를 공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당시의 파리는 생강 안의 섬, 시테섬만을 의미했습니다. 지금이야 이 시테섬은 노트르담 성당도 있는 멋진 관광지로 유명하지만 이 시절만 해도 외부 세력들의 침략이 끊이지 않던 터라 시테섬은 굳건한 성벽으로 요새화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845년 3월 부활절, 라그나가 이끄는 전함 120척과 총 4만 명 이상의 규모의 바이킹군은 생강의 물줄기를 타고 들어와 루앙 지역에서부터 차근차근 약탈을 해오고 있었으며, 이들이 파리 근처에 다다라 본격적으로 파리 포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서프랑크 왕국의 국왕 샤를 2세는 파리 북부의 생드니 수도원이 약탈당할 것을 우려하여 먼저 군대를 파견하기도 했지만 끝내 바이킹들에게 격파되어 버렸습니다. 이 전투에서 승리한 라그나는 사로잡은 포로 111명의 목을 베었고, 자신들의 신 오딘에게 바친다는 의미에서 이 목들을 파리 근처의 섬에 걸어두었습니다. 물론 이는 이 사태를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프랑크인들에게 강력한 공포를 불러오게 하기 위한 심리전술이기도 하였죠. 이후 바이킹들은 1년 가까이에 걸쳐 파리를 포위했고, 결국 서프랑크 왕국은 바이킹들에게 2570kg에 달하는 7000 리브르어치의 금은을 주어 포위를 푸는 것으로 이들과 평화협상을 체결했습니다. 샤를 2세도 달리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이 일 말고도 처리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리고 라그나를 비롯한 바이킹들은 집으로 가는 도중에도 신나게 곳곳을 약탈하면서 돌아갔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이 전쟁은 프랑스가 대인게일드라고 하는 약탈 보상금을 바이킹들에게 바친 최초의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후에도 라그나의 약탈은 계속되었지만 기어이 865년 잉글랜드 근처 바다에서 그의 배가 폭풍우를 만나 난파되는 바람에 라그나는 노썸부리아 왕국으로 표류되고 맙니다. 이 소식을 들은 노썸부리아의 왕 엘라 2세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급히 군대를 파견하여 라그나를 체포해버립니다. 평소 자신의 땅을 약탈해왔던 바이킹들에게 강한 적개심을 갖고 있던 엘라 2세는 라그나에게 그 모든 적개심을 담아 최악의 형벌을 선고하기로 맘먹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십 마리의 뱀을 풀어놓은 뱀굴에 라그나를 맨몸으로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이 형을 당한 라그나는 영국인들에게 딱 한마디를 뱉고 죽어갔습니다. 새끼 멧돼지들이 애비의 죽음을 알면 어떻게 꿀꿀댈까? 여기서 새끼 멧돼지들은 라그나의 아들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866년 영국 역사에 길이 남을 전쟁이 벌어집니다. 라그나의 아들들이 죽은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잉글랜드 7왕국에 대한 대대적인 침공을 감행한 것이었습니다. 라그나의 죽음으로부터 촉발된 대대적인 잉글랜드 침공에서 바이킹들은 당시 잉글랜드 지역에 세워져 있던 7왕국 중 4개 왕국을 점령했고 2개 왕국을 멸망의 길로 접어들게 할 정도로 막강한 파괴력을 자랑했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이 전쟁을 이교도 대군세라 명명했습니다.